제 자소서 수업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애쓰면 오히려 진부해져.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을 쓰려면 오히려 결론적으로 답은 오늘 주제가 뭡니까? 경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하면서 요즘 너무 많이 이 경험 소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소재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험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어려우세요? 소재가 적절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랑 다른 특별한 경험을 작성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경험도 어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고민도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할지랑 어떤 식으로 써야 면접관분들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아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챗 GPT 없이는 글쓰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좋은 주제예요. 그래서 경험과 관련된 여러분의 어려움은 첫 번째 소재의 적절성, 두 번째는 차별화된 경험, 세 번째는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할지, 다섯 번째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실지, 여섯 번째는 챗 GPT 없이는 글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일단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 작성 시 불변의 진리, 그게 뭐냐면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잘하면 돼요. 다른 말로는 묻는 것에나 답변 잘해라.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소재의 적절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소재가 과연 적절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빠진 게 있어요. 직무에 적절한 거, 직무에. 또 하나는 문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가 적절한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잖아, 막막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소재가 적절한가 만으로는 답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왜? 어디에 적절한지가 없어, 그 질문에는. 그래서 계속 내 자소서를 보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기준이 없는 거야. 이 두 가지 기준. 저는 사실 문항에 더 적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문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셀트리온 1번 문항이 있죠. 왜 이 회사를 지원하는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거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필을 해요. 강점을 써요. 나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그러면 뭐예요? 소재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뭐해? 문항에. 여러분들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봤어. 근데 음식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짜증나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니, 셀트리온 왜 지원했냐니까? 근데 왜 셀트리온 지원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고 나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하고 있냐고요. 소재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요, 소재가 무엇이냐 보다도 어쩌면 문항에 따라 그 소재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가 결정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 우리가 경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직무 경험이라는 게 있고요, 인성 경험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직무 경험이라는 거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직무 경험 외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는 직무 경험만 써야 한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이거는 깨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성 경험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미약품 3번인가? 조직에 헌신하거나 열정을 발휘한 경험인가? 이걸 쓰라고 했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 가세요. 묻는 것에나 답변 잘해라. 조직에 헌신하거나 열정을 발휘한 경험. 직무 경험으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인성 경험으로 써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직무 경험, 인성 경험 상관없습니다. 자, 직무에서의 경험을 쓰더라도 여기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직무 외적인 거여도 여기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야. 문항을 보고 어떤 걸 써야겠다, 이건 어떤 의도다, 이걸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써야죠. 그래서 소재의 적절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남들과 좀 차별화된 경험을 쓰고 싶어요. 이 말을 뜯어 볼게요.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거잖아요. 차별화된 경험을 쓰려면 남들이 무슨 경험 쓰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남의 자소서 같은 거 많이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거의 못 보죠. 결론적으로 남들과 다른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 자소서 수업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애쓰면 오히려 진부해져요. 왜냐면은 진정성 그리고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그런 자소서들이 되게 많아요. 영혼이 안 느껴지는 자소서들이 많거든요. 그냥 만들어냈거나 차별화돼 보이려고 억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과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을 쓰려면 오히려 나를 파고들어야 돼요. 나를 계속 파고들면은 나만의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답은 나한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장 과정에서 뭘 나타내고자 했냐면 스트레스든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가치관을 보여준 사건을 기재를 한 거예요. 이 가치관 자체는 남들이랑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만의 경험을 썼죠. 제가 그 친구의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경험 정리한 것 중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살려보자 한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비교를 많이 당. 그래서 열등감이 생겼었죠. 아등바등 오빠를 이겨보고자 공부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돌아보니까 좀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오빠 덕분에 이게 성장을 했다. 내가 정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그것 자체가 성장의 원동력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별점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이 친구만 가지고 있겠죠. 뭐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하겠지만 나만의 스토리를 짜서 자소서에 작성을 한 거고, 실제로 면접 때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 라는 면접관인 분이 계셨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웬만큼 진부한 자소서들 안에서 이런 자소서를 본다면은, 그리고 면접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 친구는 좀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겠죠. 차별화된 경우는 나만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아성찰을 잘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자아성찰을 안 하니까. 취업을 계기로 좀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거의 강의에서 얘기하는 정도예요.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나 라방에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내용으로 가보죠. 경험은 적절해 보이는데 어필은 못하겠다. 일단은 경험이 적절하다는 건 뭐였어? 직무와 문항에 적합하다 라는 판단은 되신 것 같아요. 어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직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직무를 잘 이해하는 것. 직무적으로 어필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다? 원인은 뭐야? 직무를 잘 몰라서요.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직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직무를 잘 모를수록 뾰족하지 않고 표면적인 내용만 쓰게 되죠. 아니면 어색한 키워드와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자소서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경험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여점이라는 걸 기재를 하게 돼요. 이 기여점이 뭐냐? 회사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런 역량이 있으니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게 기여하겠다. 자소서에서는 그 기여점이란 게 중요합니다. 이 기여점에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입사에서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쳐요. 기여점 A,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여점 B. 근데 B는 이렇게 쓴다고 쳐요. 입사 후 일탈 OS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정의하고 적절한 합파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이게 더 직무에 핏해 보이죠.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가지씩, 그리고 경험, 이 윗부분은 다 똑같이 썼다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기여점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정확히 우리 팜치리 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직무 관련 키워드를 넣어라.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들 리뉴얼 한다고 했잖아요. 키워드를 적절히 넣는 거, 그리고 키워드 하나하나마다의 의미,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밋밋한 기여점을 쓰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소서 다시 가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 왜? 직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 공부는 필요해요. 근데 직무 공부를 할 때요, 주의할 점은 필요한 것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소서랑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막 진짜 현직자 수준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끝도 없습니다. 우리만큼은 좀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최단 기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이것도 답이 문항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글자 수는 그 회사에서 이만큼만 보고 싶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 수에 맞추는 게 범위입니다. 자세히 써야 하는 범위. 두 번째, 소재,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 팜치리 여러분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한 개 문항에 여러 소재를 쓰려고 해요.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그래서 천자까지는 한 개로 기재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길게 쓰는 게 약하다, 그런 사람이면 소재 경험을 2개 써도 되긴 해요. 글자 수에 맞춰서 경험 1개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기준으로 써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야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뭐겠어요?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문항, 직무에 적절한 경험을 기재를 해야겠죠. 세 번째, 직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여러분. 문항에 대한 답변,
그러면 문항 분석의 중요성이 있겠죠. 문항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의외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챗 GPT 없이는 글쓰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글쓰기가 힘들다. 왜 힘들까? 글을 안 써봤고 글을 잘 안 읽어봐서 그게 힘든 부분이 있죠. 몇몇 친구들은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 같은 거나 글쓰기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챗GPT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도구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구에 그치지 않고 나를 거의 챗GPT에 위탁하는 수준으로 하면은 면접에서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챗GPT라는 도구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 뭔가 글쓰기 실력이 좀 미진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은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걸 왜 느꼈냐면은 제가 최근에 컨설팅할 때 GPT 글을 많이 봐요. 친구들이 GPT로 써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놀라울 때도 되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썼어요? 하니까 GPT가 썼대. 이거는 잘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고 저는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또 GPT 활용법도 좀 연구를 할 거고 그걸로 또 이제 좀 여러 꿀팁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연구를 많이 해서 단기간에 효과적인 좋은 그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GPT 없이는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글쓰기 실력을 올리는 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GPT를 최대한 활용하시되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 제출한 내용이 GPT가 써준 거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즉 꼬리 질문에도 답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험에 대한 거, 자소서에 대한 거 진짜 잘 가다듬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